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패트릭 위즈덤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OPS형 타자라면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중요한 선수인데 위즈덤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선수일 것 같아요.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볼넷으로도 출루가 가능하다면 상대 투수에게 부담을 주는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김도영 선수가 잠시 팀을 떠났던 상황에서도 위즈덤의 존재가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자들이 보여주는 힘과 안정감이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죠. 위즈덤의 영입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을 것 같네요. 특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안정적인 성적을 고려했을 때 그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위즈덤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뜻이겠죠. 브리토가 타율 0.302, 63홈런, 270타점, OPS 0.843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했지만 기아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통해 더 큰 가능성을 보고 위즈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위즈덤은 특히 홈런 능력이 뛰어나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고려했을 때 기아 타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로 보이네요. 그가 기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 모두 궁금해할 텐데 그가 브리토의 자리를 대신해 더 강력한 타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즈덤의 강점과 단점이 확실히 드러나네요. 장타력이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3시즌 연속 20홈런을 포함해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친 기록은 기아 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처럼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타자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기아가 그를 영입한 이유도 바로 이런 파워와 변화무쌍한 타격 능력 덕분일 거죠. 반면 별표 볼넷 비율 9% 별표와 별표 삼진율 36.7% 별표는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삼진율이 높다는 건 콘택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어 위즈덤이 상대 투수의 제구를 잘 읽지 못하거나 공을 놓치는 일이 많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기아가 팀 내 타자 코칭 스태프와 협력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볼넷 비율이 낮은 것도 출루율을 높이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격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즈덤의 파워와 약점이 공존하는 만큼 기아는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에서의 강점은 분명히 기대를 모으지만 그가 좀 더 효율적인 출루와 정확도를 갖추면 기아 타선에 더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심재학 기아 단장의 분석이 흥미롭네요. 위즈덤이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율이 높은 이유가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 공에 쉽게 손을 대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요. 이는 메이저리그에서의 투수들이 더 정교하고 빠른 구속을 자랑하는 반면 KBO 리그의 투수들은 상대적으로 구속이 낮고 변화구의 각도가 덜 날카로워 위즈덤이 그만큼 더 유리한 환경에서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즉, KBO 리그의 특성상 위즈덤이 스트라이크 존 안쪽의 공에 헛스윙을 많이 하더라도 상대 투수들의 구속과 변화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분명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아 단장의 전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삼진율이 줄어들면 그가 출루율을 높이고 이미 강력한 장타력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아는 위즈덤의 장타력에 더해 삼진율 감소와 효율적인 출루를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위즈덤의 잠재력이 KBO 리그에서 제대로 발휘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위즈덤의 시즌 초반 모습은 확실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범 경기에서 타율은 0.22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3개의 볼넷과 5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KBO 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볼넷을 고르고 삼진을 잘 관리하려는 모습이 그의 출루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규 시즌 첫 2경기에서 안타는 없었지만 3개의 볼넷을 골라냈다는 점은 출루 능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광주 키움전에서 KBO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것은 그가 가진 장타력이 KBO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즈덤은 아직 완벽히 적응 중인 상황에서도 출루 능력과 장타력을 잘 활용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팬들에게는 기대감을 더욱 키워주는 출발이었겠죠. 위즈덤이 정말 KBO 리그에서 OPS형 타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홈런 아니면 볼넷, 이렇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나와 대전 2연전에서 그의 강속구 대응 능력이 돋보였죠. 28일 경기에서는 코디 폰세의 시속 156km 강속구를 상대로 초구 홈런을 때려내며 그 어떤 투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장타력을 보여줬고 29일 경기에서는 라이언 와이스라는 또 다른 강속구 투수에게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자신의 파워를 더욱 입증했습니다. 특히 시속 153km 직구를 받아쳐 125m 대형 홈런을 기록한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위즈덤의 홈런은 단순히 힘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수의 강속구를 상대로도 자신의 타격 능력을 여유 있게 발휘하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기아 타선에서 그가 차지할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OPS형 타자로서의 그의 존재감이 더욱 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위즈덤이 홈런뿐만 아니라 볼넷을 고르는 능력에서도 돋보이고 있네요. 28일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 이태양을 상대로 7구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포크볼을 주로 던지는 투수를 상대로 한 강한 인내와 전략이 돋보였죠. 처음에는 헛스윙도 있었지만 4구째부터 포크볼을 걷어내고 볼넷을 골라냈다는 점은 위즈덤의 투수에 대한 적응력과 침착한 타격 접근을 잘 보여줍니다. 29일 경기에서도 와이스의 슬라이더와 커브를 모두 골라내며 볼넷으로 출루한 것은 그의 판단력과 볼 판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타석에서 홈런을 치지 않았어도 투수의 다양한 변화구를 잘 읽고 볼넷을 고르는 능력은 위즈덤이 단순한 파워히터가 아니라 OPS형 타자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들은 출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기아 타선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홈런을 치지 않더라도 타석에서의 집중력과 전략적 접근은 위즈덤을 더욱 매력적인 타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즈덤이 정말 빠르게 KBO 리그에 적응하고 있네요. 7경기 만에 9개의 볼넷을 기록하면서 리그 단독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의 출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줍니다. 타율이 0.250에 불과하긴 하지만 볼넷을 많이 골라낸다는 것은 그만큼 투수들이 위즈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점이 바로 팬들이 설레는 이유입니다. 홈런과 볼넷 두 가지 측면에서 위즈덤은 OPS형 타자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리그에서도 점차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타격은 더 안정적이고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며 KBO 리그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위즈덤이 기아 타선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는 모습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 같네요. 팬들 역시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